안녕하세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는 관계의 심리학. 제목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 건강한 까칠함. 나를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는 언제나 스스로의 본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먼저 내 편에서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여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과는 더 기분 좋게 잘 지내면 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 있다면 고치면 된다. 비난뿐인 말이라면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면 그뿐. 이해해야 공감하고 공감해야 소통한다. 그때 세상은 먼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지은이는 양창순. 가격은 15,000원. 세상이 내 진심을 알게 하는 법. 언젠간 지인의 초대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남도 여행을 떠날 기회가 있었다. 처음 보는 만큼 각자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름 뒤에 자신이 하는 일과 소속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튼 내가 소개를 끝내자마자 나를 초대한 지인이 한마디 했다. 대인관계 클리닉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대인관계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내게 그 말을 한 분은 평소 멋진 유머 감각으로 자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유머 속에 예리함을 숨기고 있을 때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유머를 더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살짝 찔리는 느낌이었다. 실제로 나는 한동안 대인관계 전문가로 보이는 것에 얼마간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 즉 자기 분야에서 가능한 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문제였다. 한때 나는 그 기대치를 채우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물론 노력만큼 결과가 따르진 않았다. 갈등하던 나는 어느 순간 그 기대치를 내려놓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도록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들의 평가에도 예전처럼 민감해지지 않았다. 인간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일종의 자유로움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마 예전의 나였다면 전문가라는데 자기 대인관계도 잘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농담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많은 면에서 자유로워진 지금은 대인관계는 몰라도 애인관계는 잘 못하는 것이 맞다는 말로 응수하는 것으로 좋겠다. 우리가 진심을 감추고 사는 이유,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는 욕구와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자신을 억누르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늘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는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로 기운다.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을 다소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 남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에 그런 거라고 여기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다르지 않나 싶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담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나도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다.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내가 정말 싫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들뿐만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에 랭보가 말했듯이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만 우리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견뎌낼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고민한다. 과연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도 되는 걸까? 상대방이 그런 날 건방지다고 하면 어쩌지?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여도 되는 걸까? 내가 다가간 만큼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이러다가 나만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 등등의 생각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인간관계를 술술 풀리게 하는 건강한 까치람. 하지만 알고 보면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편에서 먼저 거부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조금은 덜 어렵게 느껴진다. 분명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된다.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린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 자신과 잘 지내면 남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과는 더 기분 좋게 잘 지내게 마련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비난이 일리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서 일리가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걸 좀 더 직설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까칠하게 살기로 결심하자쯤 될 것이다. 그건 이 책의 제목을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고 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나니 나 역시 그 전보다도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전에 나는 상대방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이상 그 내 의견을 고집하면 상대방이 마음 상해하겠지 혹은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할지도 몰라 싶어 그만 중간에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말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경우 늘 결과가 안 좋았다.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상대방도 아니 당신도 괜찮다고 했잖아. 당신 책임도 있어 하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때 난 당신이 마음 상해할까봐 그냥 포기한 거였어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던 것이다. 건강한 까칠함의 전제 조건.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직접 경험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질책감 없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 명확하고 간결하게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상대방도 내 의사를 수용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방이 표현을 안 하면 본심을 모른다.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상처가 두려워서 좋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갈등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 내 본심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까칠함이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내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까칠함이 아니라 무식하고 거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매너를 지키는 것이다. 음식도 날 것으로 먹으면 자칫 소화 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도 서로가 날 것인 채로 부딪히다 보면 불필요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너는 그와 같은 날 것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다행인 것은 언제부터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소통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스럽게 나를 내보이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수용하는데도 거부감을 갖지 않음으로써 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본성에는 좋은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너무도 강력한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좌절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의식과 원망이 싹트는 것도 그때부터이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나를 미루어 남을 짐작하듯이 그와 같은 노력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리더십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선은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세상은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아줄 뿐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주제들을 마치 한 편 한 편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독자에게 전하려고 애쓴 노력의 산물이다. 부디 나의 마음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인간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인간관계의 자유로움을 꿈꾸며 양창순.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세상에 상처받았다고 심각할 필요는 없다. 진심이었어 라고 말하지 마라. 나의 진실과 상대방의 팩트 사이 거짓을 어디까지 들추어내야 할까? 남에게 하는 조언을 나에게는 못하는 이유.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기로 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여야 하는 이유. 나의 내면을 직시하기란 죽기보다 힘든 일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의 보편적 유형들, 공감의 출발점, 스스로와 화해하기.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인생이란 말하는 대로 되어간다. 감정의 질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진짜는 지금뿐이다. 똑똑한 거리두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누구나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원한다. 호모 엠파티쿠스, 상대방의 창으로 바라보기. 파란 팀에 들어갈 자격. 한 끗만 덜 똑똑하게 행동하는 똑똑이. 오지랖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태프의 의견부터 구한다. 나만 옳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는 관계의 심리학. 우연과 변화와 아이러니의 총합이 인생이다.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면 좌절이 경험이 되는 법.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 점수 체크하기. 동료는 동료를 알아본다. 일단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세상 그 어떤 일도 당연한 건 없다. 긍정 에너지를 위한 감정 사용 설명서. 오른쪽 뇌에 답이 있다. 건강한 까칠함을 방해하는 9가지 심리적 문제. 자살 본능. 나는 왜 나를 살해하는가? 가면 우울. 웃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나. 가짜 철학적 경영. 깨끗하게 살기에는 세상은 타락했다. 강박장애와 편집증. 불안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공황장애. 정말 죽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
한절기 마음병, 봄이 잔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따돌림,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상처, 열등감과 죄책감, 스스로 만든 견고한 감옥, 거부불안, 어느 킬러의 인정투쟁.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자기 비하심이나 자괴감이 들 때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 입혀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나 자신이 내게 이렇게 나를 학대해도 됩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개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비하심이나 자괴감은 원인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도 생겨난다. 자신은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 중 완벽주의와 그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강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죽는 날까지 나는 나 자신과 동행해야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연습을 하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었고 그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다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부터 다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간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훨씬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날이 올 것이다. 똑똑한 거리두기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원한. 진이 양창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연세대 의학대학과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조현증 환자와 일반인에서 한글을 지각하는 데 대뇌의 어느 부위가 주로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각과 대뇌의 관련성뿐 아니라 한글이 표문자이면서 표의 문자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다. 개인적으로 서양의 정신의학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한계를 느껴 다시금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해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양의 주역과 서양의 정신의학을 접목한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